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경제 일순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보시고요. 자, 내 강의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면 경제학의 원리죠, 원리. 자, 원리는 공통의 논리예요. 우리 경제학의 논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논리를 따로따로 보면 양이 많아진다는 거. 근데 그 논리들을 곰곰이 뜯어보면 공통의 논리가 있어요. 그거를 원리라고 한다.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논리 개수가 줄겠죠. 그래서 셋째 주 보시면 최소 분량. 그래서 이제 내 강의는 그래서 우리가 분량이 작아요. 근데 점수는 올라간다. 네? 어차피 문제 풀 때 결국 공통의 논리를 적용하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이 논리 개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너무 난삽해서 그래서 떠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 개수를 최대한 줄이다 보면 오히려 생각이 나고 그러면 점수를 정답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내 강의의 특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성이죠. 자, 그 다음에 주관식. 우리가 주관식은 문장으로 쓰는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문장이 아니고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단어 싸움이에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면 돼요. 아버지 있고 방 있으면 돼요. 그럼 점수 받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가방에 아버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가방에 아버지를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가방을 아버지를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버지 있고 방 있으면 돼요. 앞뒤가 좀 안 맞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 괜찮아. 교수들은 단어만 보거든요. 단어만. 말이 이상하네? 그럼 단어 보거든요. 그래서 점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문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단어. 그래서 단어를 최대한 체크하시고 그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게 논리죠. 그죠? 내가 자주 쓰는 하살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몇 번 연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전 가면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들을 대충 쓰면 돼요.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공부할 때, 반복할 때도 역시 단어 중심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내 기본서 이제 옆에 날개죠. 날개 보시면 단어로 딱 모아져 있어요. 단어로. 마지막에 평소 때 반복할 때 보고, 그다음 마지막 암기할 때 그 단어 중심으로 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일순환 때는 일주일에 2번이죠. 3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볼 건데 답안 써 볼 건데 답안지 한 7번 정도 아마 써 볼 건데 그중에 2부 한 사람당 2부를 종강 후에 시간 정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예비순환 그 다음에 예비순환 끝나고도 5, 6월 달에 했었는데 문제풀이 경제학 집중 지도반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번 일순환 때도 역시 할 겁니다. 자, 밑에 모의고사 보시면 시간. 자, 시험 없는 날은 오늘처럼 이제 2시인데 시험 없는 날. 근데 시험 있는 날은 1시에 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밥 먹는 시간을 나는 확보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까지 뭐 수많은 세월 동안 신림동에서 모의고사 있는 날은 항상 1시에 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점심을 먹고 와서 시험 1시부터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요일은 이제 강의 계획서는 이제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죠. 목요일부터 목요일, 월요일 해서 올목 이렇게 해서 한 7번 정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풀이를 따로 이제 다른 요일에 해야 되거든요. 문제풀이 방금 얘기했던 거 한 번 할 때마다 한 5문제 정도 풀 건데 자, 이거를 언제 할 거냐면은 수요일, 토요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는 수업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내가 또 해설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와야 돼요. 그죠? 저녁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국정지각에서는 이제 1시 20분에 왔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번 이순환 때부터는 모의고사 있는 날은 1시에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있는 날도 1시. 오케이? 그러니까 수요일, 토요일. 그 다음 월요일, 목요일은 1시에 오는 거죠.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3순환 가면 매일 시험 봐요. 매일 모의고사. 그때는 매일 1시에 와요. 매일. 신림동은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러긴 한데 근데 우리 신림동의 간섭이기 때문에 일단 1시에 와서 자, 요 날은 1시에 와서 수업을 시작하는 거죠. 수업을 시작하고 끝나고 토론하고 문제 풀 것이고 이날은 1시에 와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답안 써보는 날. 이날은 여러분들이 그 전날, 화요일 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문제 받아서 개인적으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이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제 문제 해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대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시험이 없는 날 2시 때 시작할 건데, 강의 끝나는 시간은 원칙이 물론 다 30분이지만 6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자, 스텝 1 스텝 1으로 할 겁니다. 스텝 1. 자, 그 다음에 학교 기출문제집 자, 기출문제 중에서는 이제 행시 애교원 문제 기출 중에 중급 상급은 어려운 문제는 이순환 때 풀 거예요. 행시와 외교원 기출 중에 중급 정도 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기본서. 자, 내 기본서를 보는 이유는 예비순환 때 하지 않았던 이론 심화,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런 거 확인하려고 기본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순환은 결국 뒤에 나와 있듯이 문제풀이가 80%, 이론 심화가 2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 목표에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국정자격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이번에 6월 말에 했던 예비순환을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 행시나 애교는 미시 하나, 것이 하나, 국정리 하나 반드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국정자격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추가로 시간 내서 국정자격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특히 예비순환.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제 지금 경제 이순환이기 때문에 경제 예비순환 안 듣고 온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우리 종합반에서. 근데 7월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3월에 또는 1월에 시작하면 상관없는데, 자, 지금 시작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예비순환을 들어야죠. 예비순환 인강 듣고, 그 다음에 이순환 실강 듣고. 근데 엄청 힘들겠죠? 그죠? 엄청 힘들 거니까, 일단 쭉 따라가다가 힘들면 예비순환 인강만 들어야 돼요. 예비순환 인강. 여기에 누군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비순환을 수강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순환 불가. 그죠? 특히나 내 논리는 예비순환에서 했던 논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혀 듣지 않고 온 사람은 일단 힘들다. 물론 이제 다른 강의 예비순환 듣고 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내 예비순환을 듣지 않은 분들은 다른 강의 예비순환 들은 분들은 특히 내 예비순환 거시 정도는 들어야 돼요. 거시. 내 강의는 내용이 어려울수록 논리가 조금 명쾌합니다. 그죠?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미시는 뭐 대충 뭐 강사마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하지만 거시는 틀려요. 국정적도 더 틀리죠. 그러니까 특히 거시를 특히 앞부분, 거시 예비순환 앞부분 정도까지만 4장까지 정도만 듣고 와도 이순환 따라가는데 크게 문제 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 많이 풀 건데, 이제 내 예비순환 뭐 들으신 분들이야 뭐 예비순환 할 때부터 문제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을 건데, 자, 그렇지 않는 분들, 자, 경제학 문제 푼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정답을 구하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답 구해지면 형식을 갖추는 거다. 자, 우리가 정답을 구하면 70점. 자, 100점짜리 문제 중에 정답을 다 구하면 70점. 자, 하지만 그래도 100점이 아니에요. 그죠? 자, 나머지 점수는 형식이다. 자, 의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키워드 쓰고 하는 게 여기죠. 자, 우리가 그래도 정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정답을 구하려면, 자, 문제 구조를 잘 봐야 돼. 그죠? 충격이 있고, 그 다음에 효과를 묻는 거죠. 효과. 이때 모형을 가지고 효과를 분석하죠. 즉, 똑같은 충격도 모형 다 효과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형이 뭐냐를 잘 봐야 되고, 모형. 자, 그 다음에 또 조건 따라서 다 틀려지는 거죠. 똑같은 모형에 똑같은 충격의 효과를 보는데, 근데 이 조건을 바꾸면 또 효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답을 일단 먼저 충격, 효과, 모형, 조건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거죠. 해석. 자, 뭐로 해석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이론의 논리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자, 이거를 해석해가지고 정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정답을 많이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이론을 알아야 돼요. 이론을 많이 봐야 그래야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집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강사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를 많이 읽어서 이 충격 효과 모형 조건이 일단은 찾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나오는 충격 효과 조건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해석한 연습. 요게 문제풀이죠. 강사 해설에다가 밑줄 긋고 형광펜 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게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실전 가면 전혀 무용지물이죠. 실전 가면은 새로운 문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해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수무책이죠. 그죠? 항상 평소 때 문제 풀 때 이렇게 연습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 1수능 때 기본적인 문제를 풀 건데, 그죠? 자, 우리가 2수능과 3수능은 이제 실전과 비슷한 문제 이렇게 풀 거고, 이번 1수능 때는 이제 기본적 문제 풀 건데, 그럼 실전 문제 아닌가?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실전에 문제 딱 가면은 100점 중에 한 50점 정도는 50점, 60점 정도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수능 때 푸는 문제는 바로 그 50점, 60점 기본적인 문제를 맞추고자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일단 맞춰야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빨리 맞춰야 돼요.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 맞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피셋도 마찬가지예요.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시간을 땡기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이 시간이 확보되어야 그래야 좀 더 어려운 문제 시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수능 때 문제가 당연 실전 나오고, 그 다음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빨리 풀 거냐. 당연히 반복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간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 풀 거니까, 일단 이번 1수능 때는 역시 문제 풀 때 이론을, 즉 이 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특히 어려운 게 있으면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그런 뜻이죠. 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모의고사 하는 복습 범위로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복습으로 보더라도 처음 이제 문제 푸신 분들은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논리죠. 내일 문제 풀 때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논리들은 그 전날 간단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3장에 뭐 보상수가 나온다. 보상수를 하면 너무 좁혔죠. 너무 좁히니까 3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한다. 3장에서 나올 거니 3장 내용을 좀 훑어보고 와라, 그런 뜻이죠. 너무 좁히면 안 돼요. 너무 좁혀버리면은 여러분들 그것만 보고 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꼭 보면은 보상수 나와요 하면은 보상수요만 하루 종일 보고는 밤새. 왜? 그랬더니
목사 점수 한번 높게 받아보고 싶다고.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요. 좀 제발. 응?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무릎 꿇는다 그죠? 응? 그만큼 간절하다 그죠? 간절하다. 절박하다. 나는 간절한데 여러분들은 별로 간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뒤에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응? 그렇게 목사 점수 뭐 잠깐 몇 번 뭐 높게 나와봤자 실전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고등 때 생각하지 말라니까 좀 제발. 고등 때 그냥 목사 점수 나오면 그냥 수능도 점수가 나오고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초등 때부터 또는 심지어 초등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해온 공부기 때문에 그게 뒤집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점수가 수능 점수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하지만 지금 하는 공부는 예전부터 했었어요? 경제 예전부터 했어요? 아니면 뭐 법과목, 그죠? 또는 뭐 정치학, 그지? 대부분은 예전부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지금 이제 막 처음 보는 과목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 목사 점수 조금 높게 나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나냐에 따라서 점수는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너무 좁혀버리면 그것만 보니까. 그래서 조금 넓혀서 이렇게 힌트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쪽을 쭉 대충 읽어보고 대충 이론을 아는 한도 내에서 답을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한 실익입니다.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실전 가면 어차피 정확히 이론을 떠올려서 문제 풀지 않아요. 실전은 전몸이기 때문에 그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충 알고 쓰는 거거든요. 우리 전공자도 대충 알고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대충이겠지. 그지? 실전 가면 결국 대충 이렇게 알고 쓸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보상수 자세하게 뭐 밤새 내내 보고 그렇게 정확히 알고 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딱 찍어주면 거기 대충 한번 오늘 수업한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분 정도 투자해서 시험 나올 거 다시 한번 쭉 훑어주는 거예요. 내가 보면 딱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한 30분. 일단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또 거꾸로 전혀 모르고 이론을 전혀 모르고 또 답안지 먹어서 풀고 답안 쓰는 건 이것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거 전혀 모르면 이제 뭐 거짓말 치는 건데 이 거짓말 훈련은 훈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실전 가면 모르면 거짓말 쳐요. 그거는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것은 대충 할 때 그걸 좀 더 점수 받기 위해서 어떻게 좀 더 그럴듯하게 쓰느냐 이 연습.